오늘은 한국경제와 일요신문 기사를 출처로 부모가 기억해야 할 꿀잠 공식을 살펴봅니다. 아이들이 똑똑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잠을 잘 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푹 잘 자야 키도 크고 머리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지니까요. 그러나 부모들의 바람처럼 아이들을 일찍 재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수면 패턴을 잡아줘야 할 텐데요. 아이가 꿀잠을 잘 수 있도록 부모가 기억해야 하는 꿀잠의 비결을 알아봅시다. 꿀잠을 위한 수면 공식에 앞서서 아이들의 수면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실부터 짚어볼까요? 첫째, 질 좋은 수면은 아이를 성장시킨다. 수면은 일반적으로 얕은 수면을 나타내는 렘 수면과 깊은 수면을 나타내는 비렘 수면으로 구분하는데요. 렘 수면 상태일 때는 일정한 뇌파 활동이 일어나고요. 정신적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회복하면서 낮 동안 이루어진 기억들을 저장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반면에 비렘 수면은 몸과 정신이 모두 쉬는 시간이어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낮에 쌓인 피로 물질을 처리함으로써 피로를 풀어줍니다. 따라서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렘 수면과 비렘 수면 상태가 조화로운 비율을 이루어야 하는데요. 잠잘 시간을 놓치거나 지나친 TV 시청 등으로 아이의 정신이 각성되면 수면 밸런스가 무너져서 수면 장애를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얼마나 자야 하는 걸까요? 아이들은 출생 후에 약 3개월까지는 낮과 밤의 구분 없이 16시간 이상 잠을 잡니다. 생후 3개월이 지나면 비로소 성인처럼 밤과 낮의 수면 주기를 갖게 되고요. 생후 6개월이 되면 낮잠은 2번 자는 대신 밤에 자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2년이 지나면 대부분 낮잠은 1번, 밤에는 10시간에서 12시간을 지속적으로 자게 되죠. 만 5살이 넘으면 낮잠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되면서 밤에 11시간에서 12시간의 잠을 잡니다. 셋째, 잠들기 1~2시간 전부터는 TV와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아이가 잠들기 전에는 TV, 스마트폰 등 미디어 노출을 차단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책 대신에 스마트폰으로 동요를 들려주거나 동화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빛이 아이의 수면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 등에 노출되는 시간만큼 각성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잠들기 전 1~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네, 아이의 잠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봤으니까 이제 꿀잠을 위한 수면 공식을 살펴보죠. 아이가 스스로 잠들고 아침까지 푹 자게 하기 위해서는 수면 패턴을 몸에 익혀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순서를 지켜서 잠자리에 들도록 함으로써 지금부터 자야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아이 몸에 인식시켜주는 거죠. 첫째,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재운다. 수면 습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하는 겁니다. 엄마의 컨디션이 좋거나 아이가 잘 노는 날은 밤 10시, 11시가 지나도 아이와 놀아주다가 어느 날은 9시만 되면 잠을 자라고 불을 끄고 성화를 부리는 것은 금물이죠. 아이의 성장 호르몬은 잠이 들고 2시간 정도 지나서 숙면을 취하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왕성하게 분비되기 때문에 밤 9시 이전에는 재우는 것이 좋습니다. 낮이 길어지는 한여름이나 밤이 길어지는 한겨울에는 생체 리듬에 따라서 약간 취침 시간을 조정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누워서 잠을 청하게끔 해야 합니다. 둘째, 매일 잠자리 의식을 지킨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손을 씻고 양치질을 하고 잠옷으로 갈아입히세요. 그런 다음에 잠자리에 누워서 그림책을 읽어주거나 자장가를 불러주어서 잠잘 시간임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런 잠자리 의식을 매일 반복해서 수면 습관을 길들이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을 통해서 아이는 안정감을 느끼고 세상 사는 법을 배워나갑니다. 특히 목욕은 잠자리 의식 중 하나인 동시에 아이의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숙면을 돕는데요. 지나치게 놀아서 흥분이 가시지 않거나 무더위 등으로 쉽게 잠들지 못하는 경우에 가벼운 목욕은 아이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수면 환경 점검하기. 아이가 잠들기 전에 습도와 온도가 적당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겨울철에 알맞은 실내 온도는 22도가량이고 습도는 50에서 60% 내외가 적당합니다. 넷째, 어두운 환경 만들기. 잠들기 전에 방의 조명을 어둡게 만들어서 아이에게 잠잘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잠을 부르는 멜라토닌 호르몬은 밤처럼 어두운 환경에서 만들어지고 빛에 노출되면 합성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잠들기 전에는 수면을 방해하는 밝은 조명이나 TV,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다섯째, 잠을 부르는 우유 한 잔. 아이가 쉽게 잠에 들지 못하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먹여보세요. 우유 속 트립토판 성분이 잠을 부르는 멜라토닌 호르몬 합성에 관여해서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섯째, 자다 깨서 칭얼대도 일단 지켜본다. 요즘 관심을 끌고 있는 게 프랑스 엄마들의 육아법인데요. 프랑스 엄마들은 아이가 한밤중에 깨서 뒤척이거나 울더라도 바로 달래주기보다는 잠시 지켜본다고 하죠. 아이들은 자다가 울더라도 금세 다시 잠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잠자는 동안 심하게 뒤척이기도 하고 눈을 떴다 감기도 하고 칭얼거리기도 하지만 이런 행동이 곧 아이가 잠에서 깼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이가 다시 저절로 잠들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 프랑스 엄마들의 수면 습관 원칙입니다. 일곱째, 온 가족이 함께 잠자리에 든다. 늦은 밤 아빠와 신나게 놀고 있는 아이에게 잠잘 시간이라고 말하면 좀채로 자려고 하질 않죠. 또 막상 아이가 자려고 누웠어도 밖에서 TV 소리가 들리면 잠이 달아나 버리고 맙니다. 43살이 넘은 아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이가 일찍 잠들려 하지 않으면 온 가족이 함께 잠자리에 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엄마 아빠가 잠자리에 누우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잠잘 시간임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단 아이와 이불 속에서 길게 얘기를 나누거나 장난을 치지는 마세요. 불을 끄고 나서는 아이의 이야기에 대답하지 말고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아이들은 매우 단순해서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다가도 옆에서 엄마 아빠가 잠을 자면 금세 단잠에 빠지게 됩니다.